자, 이제 물질의 특성에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끓는 점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 뭐예요? 상태 변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기화가 일어나는데 액체 물질이 끓는 상태 변화, 즉 기화가 어디에서? 액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고요. 이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누구의 경우에? 순물질의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끓는 점은요, 물질마다 그 값이 다 달라요. 즉, 그래서 이거는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왜 다 물질마다 다르냐면은, 끓는 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액체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내고 기체로 만들어내는 온도예요. 즉 액체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끓는 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체 분자 사이 인력이 물질마다 다르니까 어떤 물질들은 인력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이걸 끊어내려면 아주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되고, 어떤 애들은 이 인력이 약하니까 조금만 에너지를 주더라도 쉽게 끊어지고 기체 상태로 변해버린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액체 분자들끼리 서로 액체 상태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이 다르니까 그만큼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다르고, 그래서 공급해줘야 되는 온도도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게 되는 그 온도가 각각 물질들마다 어떻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이유는 바로 액체 상태에서 물질의 분자 사이의 인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메탄올이라고 하는 거랑 에탄올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메탄올보다는 에탄올이 더 끓는 점이 조금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에탄올은 78도에서 끓고요. 메탄올이라고 하는 알코올은 65도에서 끓어요. 따라서 끓는 점을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얘가 에탄올인지 메탄올인지 따로 물질을 구별을 할 수 있는 특성이 될 수 있죠. 또 물은 끓여보면 100도에서 끓으니까 당연히 이 세 개와 물도 구분이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강할수록 이거를 끊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특히나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요. 그리고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끓는 점 구간에서 순물질은 공급해주는 에너지가 다 뭐에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공급해주는 열이 온도를 높이는 데 쓰이고, 이 상태 변화 구간에서는 다 입자 사이 인력을 끊어내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이 일정한 온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물질인 경우에 끓는 점은요 물질의 양하고 관계없이 일정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5mm의 에탄올하고 10mm의 에탄올을 같은 열원으로 같은 열량으로, 그러니까 같은 불꽃 세기로 가열을 해주면 5mm 에탄올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보다 10mm 에탄올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요. 더 오랜 시간 가열해줘야지 끓는 점에 도달한다는 거지, 끓기 시작하는 온도 자체는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끓는 점이랑 압력하고의 관계를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데, 끓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내부, 액체 내부에서 액체가 기체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커에다 놓고서 여기서 이렇게 불꽃을 가열을 해서 끓여주면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 내부에 있던 액체 상태의 분자가 이렇게 기체 상태가 돼서 어떻게 돼야 돼요? 위로, 이 액체 표면 내부에서 표면을 통해서 어디로? 이 밖에 있는 공기 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끓음, 기화 중에서도 끓음에 해당이 되는 건데, 문제는 밖에도 뭐가 존재하냐면 공기가 눌러주는 대기압이라고 하는 기압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기압이 일정한 힘으로 누르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도 기압을 받고 있어요. 밖에 있는 대기압이 1기압인데 1기압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똑같은 힘으로 우리 몸 안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밀어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을 밀어낼 정도의 에너지 압력을 가져야 여기 내부에 있던 액체 상태의 분자가 기체가 돼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눌러주는 대기압 자체가 커져 버리면, 더 센 힘으로 압력이 눌러버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이 위를 뚫고서 못 올라가요. 그러면은 더 세지는 힘을 이겨낼 만큼의 에너지를 가져야 위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온도가 높아야지 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얘네들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 힘이 더 커져야 되니까 이 대기압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압력솥은 밀폐가 되어 있잖아요. 냄비야 끓으면 김도 옆으로 나오지만 밀폐가 되어 있으면 그 안에 기화된 물이 차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압력으로 아래에 있는 밥을 눌러.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압력이 커지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이기 위해서 또 끓여. 그러면은 또 다시 또 기체 수증기가 꽉 차. 그럼 또 눌러. 이렇게 되니까 압력이 커지니까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지니까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어요. 한 120도, 110도, 120도에서 끓어버리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음식을 익히니까 더 빠른 시간 안에 조리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100도씨 이상에서 100도씨 이상에서 물이 끓어서 밥이 더 빨리 됩니다. 특히나 뭐 이제 질긴 고기 같은 거 압력솥에 삶아버리면은 금방 익게 되죠. 그리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눌러주는 힘이 약하니까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있더라도 금방 대기 중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액체 분자 자체가. 그래서 기체가 되면서, 그래서 끓는 점이 어떻게 되냐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은 쌀이 설익어요. 그러니까 뭐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가 한 5,000m 되는데 거기서 물 끓이면 한 80도 정도에서 끓어요. 80도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팔팔 끓고 있는데 실제로 온도계로 재보면 온도가 한 70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기압이 낮아지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어버린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끓고 있지만 실제로 익으려면은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결국에. 그래서 외부 압력하고 끓는 점하고는 무슨 관계다? 서로 비례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둘이 같은 온도예요. 즉 녹는 점은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즉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융해라고 하는 상태 변화가, 용해 아니에요. 융해라고 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온도고요. 어는 점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응고라고 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순물질은 기화가 일어나든 융해가 일어나든 아니면은 뭐가 일어나든 액화가 일어나든 간에, 아니 액화가 아니라 융해가 일어나든 아니면 응고가 일어나든 기화가 일어나든 액화가 일어나든 간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요, 항상 이렇게 온도가 어떻게 나타나요? 일정하게 나타나야 돼요. 평행하게 변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나야지 순물질이다 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녹는 점에서의 상태 변화는 융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어는 점에서는 응고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고체 물질을 가열해주면 처음에 공급해준 열이 계속 온도를 올리는 데 쓰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녹는 점에 도달하면은 고체 분자 입자 사이의 결합을 끊고 액체로 만들어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녹는 점에서 보면은 고체하고 액체하고 두 개가 섞여 있는 물질이 혼합된 상태가 되고, 얘네가 완전히 다 녹아서 액체가 될 때까지 일정하다가 완전히 다 액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체로 가기 위해서 온도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 냉각을 시켜주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얘가 쭉 다시 어는 점, 다시 녹는 점에 도달하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결합이 일어나요. 결합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이때도 두 가지의 상태가 같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갖다가 얼음을 얼리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중간에 빼보면 일부만 얼어 있고 일부는 얼지 않는 상태를 볼 수 있잖아요. 윗만 조금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은 물하고 얼음하고 같이 있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에서는 두 가지 물질의 상태가 혼재가 돼 있는, 섞여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다가 완전히 고체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냉각을 시켜버리면 온도가 더 낮아지는, 예, 이런 상태가 나오게 돼요. 이 위에서도 여러분들 끓고 있을 때 여기까지는 무슨 상태가 되는 거냐면은 액체 상태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끓는 전 구간에서는 액체하고 기체가 같이 섞여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면 먹으려고 물 끓이다 보면은 물이 팔팔 끓을 때 보면 어느 순간 100도잖아요. 딱 보면은 거기서 100도 되면 물이 한꺼번에 다 기체로, 수증기로 다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섞여 있으면서 서서히 기체 비중은 늘고 액체 비중은 줄고, 예, 하는 이런 상태로 갔기 때문에 상태 변화 구간에서는 두 가지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 예, 섞여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 변화 없이 어떻게 된다? 예,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예,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당연히 물질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고체 입자 사이의 인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요. 같은 물질이면 당연히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한 물질은 뭐예요?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이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온도를 기준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녹고 아주 조금이라도 낮아지면은 어는 거기 때문에, 예,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예, 온도가 같은 온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를 보면은 어떤 온도에서 물질의 상태는 결국에는, 예,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몇 도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상태에서 물은 무슨 상태예요? 액체 상태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활하는 요거를 상온이라고 하는데, 상온이 보통 한 20도씨, 25도씨 요 정도를 상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물은 얼음이 어는 점이 0도잖아요. 그러니까 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액체예요. 언제까지 액체야? 100도까지. 그렇죠. 100도가 될 때까지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의 요 사이 구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상온에서 상태가 25도씨에서 상태가 존재를 할 건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당연히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의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예,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무슨 상태? 예,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여러분,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는 5도인가 7도인가 정도의 온도에서 얘가 고체 상태로 응고가 돼버려요. 그래서 올리브유 집에 있으면 냉장고에 넣어보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냐면은 단단하게 고체로 굳어버리는 거를, 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빙초산은 어는 점이 17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서늘해도 얘가 그냥 고체 상태, 얼음처럼 얼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빙초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그래서 물은 녹는 점이 0도씨고 끓는 점이 100도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상온인 25도씨라고 하는 온도는 녹는 점보단 높고 끓는 점보단 낮은 온도니까 물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된다?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질소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씨예요. 마이너스 196도씨에서, 그러니까 상온이 25도씨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96도라는 소리는 0도씨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도 한참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 온도가 196도씨인데, 이거보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질소가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체 상태가 되는 건데, 상온은 25도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인데 이거보다 높은 상태의 온도에 가 있으면 당연히 무슨 상태? 예,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염화나트륨, 소금은 녹는 점이 802도예요. 802도가 되기 전까지는 무슨 상태예요? 고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금은, 예,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게 바로 녹는 점이 워낙 높아서, 예,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겠죠, 결국에는. 자, 그러면 개념 속속 문제, 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끓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답이 XXOX예요. 자, 첫 번째,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물질의 특성이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게 아니라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이 많아지더라도 끓는 점은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변함으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고 보통 끓는 점을 측정을 할 때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기압을 기준으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끓는 점을 표시를 해줄 때는 반드시 옆에다가 뭐도 표시를 해줘야 되냐면은 몇 기압에서 잰 건가 라고 하는 기압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은 55X5예요. 즉 여기서 보면은 A하고 B는 지금 상태 변화 온도가 같죠.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란 말이에요. C는 끓는 점이 높은 걸로 봐서는 얘가 끓는 점이 가장 높고 다른 물질이죠. 그러니까 C가 다른 물질이고 A하고 B는 서로 같은 물질인데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B가 더 걸린 이유는 B가 뭐예요? 양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양이 많으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니까. 9번. 높은 산 위는 기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대기의 양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기압이 낮고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쌀이 설익게 돼요. 그 다음에 10번. 자, 오른쪽 그림은 고체 물질의 가열 냉각 곡선이에요. 이 물질의 녹는 점, 상태 변화가 일정해지는 53도, 어느 점도 53도, 똑같죠. 자, 물질이 가에서는 지금 고체 상태의 물질을 가열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체. 그 다음에 나에서는 고체하고 액체가 서로 혼합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다 녹은 다는 액체 상태. 다시 라도 얼면서 고체하고 액체하고 혼합되어 있는 상태. 마는 이제 완전 다 얼어버렸기 때문에 고체 상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오른쪽 표는 물질 A부터 C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냈대요. 자, A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3도예요. 그럼 실온 20도시면은 끓는 점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죠. 그럼 이미 끓어버렸기 때문에 A는 기체 상태에 해당이 되고, B는 녹는 점은 0도고 끓는 점은 100도니까 녹는 점보다는 높으니까 녹아 있는데 끓지는 아직 못했죠. 그러니까 무슨 상태? 액체 상태. 그 다음에 얘는 녹는 점이 80도시니까 상온 20도시는 아직 녹는 점에 도달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상태? 고체 상태. 네,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뒤에 내신 쑥쑥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5번이죠. 5번. 즉 혼합물은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집니다.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설탕물은 설탕의 성질도 가지고 물의 성질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 2번 물질의 분류 과정. 답은 1번입니다. 순물질,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순물질로만 이루어진 거. 순물질인 거는 호돈소도 순물질이고 화합물도 순물질이에요. 자, 따라서 공기는 혼합물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암석도 불균일 혼합물, 식초 균일 혼합물, 과일 죽수 불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 모래 불균일 혼합물, 그 다음에는 바닷물 균일 혼합물, 우유 불균일 혼합물이니까 순물질로만 되어 있는 거는 2번이죠. 셋 다 뭐에 해당이 됩니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5번이고요. 다음 6번. 물질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질량이 바뀌어도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끓는 점하고 녹는 점만 해당이 되고, 기억부터 니은, 디귿, 미음은 내 맘대로에 따라 다 바뀌게 되니까 답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7번. 오른쪽 그림은 물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이에요. 자, 상태 변화 온도가 일정한 B가 물이고, 상태 변화에서도 온도가 계속 일정하게 올라가는 A 같은 경우가 소금물에 해당이 되는
예, 가열곡선 그래프에 해당이 되니까 틀린 거는 그냥 1번이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5번이고, 그 다음에 10번은 1번. 그죠? 이건 뭐 쉬우니까. 그 다음에 11번에 4번. 그 다음에 12번은, 예, 이것도 4번이고, 그 다음에 13번을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은 순수한 액체 물질 A부터 D의 가열곡선을 나타냈어요. 자, 보면은 일단 A는 아직 계속해서 액체 상태의 물질인데 끓는 점에 도달을 안 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거는 일단은 A. 그 다음에 B하고 D는 현재 온도에 도달해서 일정하게 도달을 해 있고, C도 끓는 점에 도달해 있는데 끓는 점 온도 자체는 C가 더 높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C가 높고, B하고 D하고는 서로 끓는 점이 같은 걸로 봐서는 같은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양이 누가 더 많아요? 끓는 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B가 더 오래 걸렸으니까 B가 D보다는 더 양이 많겠죠. 그죠? 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틀렸습니까? 결국에는 5번,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으니까 가장 높은 거는 누구다? A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4번은 네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5번,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자,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냉각 곡선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고체 물질의 곡선이니까 끓는 점이 아니라 녹는 점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다음에 가하고 마에서는 고체 상태죠. 고체. 그다음 여기서는 액체, 이 나하고 라 구간에서는 고체하고 액체가 혼재되고, 이 구간에서 바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예,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표는 1기압에서 그죠?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실온에서 20도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려면 일단은 녹는 점이 20도보다는 낮아야 돼요. 그 녹는 점이 20도보다 낮은 거를 먼저 골라주면은 B하고 C하고 D하고 E가 20도보다는 낮아요. 근데 액체 상태로 존재하려면 끓는 점은 20도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럼 끓는 점이 20도보다 높은 거는 요거, 얘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바로 뭐가 돼요? 끓는 점이 20도보다 더 근데 얘는 지금 이거는 답이 안 되네요. 왜냐면 녹는 점이 54도니까 이 녹는 점이 이거보다 낮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잘 5.4로 봤네요. 그러니까 B하고 D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실온에서 녹는 점이 실온보다는 낮고 끓는 점은 실온보다는 높은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어디 갔어? 요거하고 요거에 해당이 되네요. 그죠? B하고 D. 그러니까 뭐보다 녹는 점이 20도보다는 낮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은 20도보다는 높은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면은 되겠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B하고 D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9번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20번. 다음은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물질을 나타내는데, 순물질하고 혼합물. 일단은 순물질인 거는 에탄올, 세모로 표시해 줄게요.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는 이산화탄소가 순물질이고, 나머지는 혼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분류할 때 순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기준은 결국에는 뭐예요?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물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게 되는 게 혼합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21번은, 자, 오른쪽 그림은 물과 소금물의 가열곡선을 나타냈고요.
결국에는 일정한 끓는 점을 가지는 B가 물이고 A가 소금물에 해당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까닭은 B, 즉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인 끓는 점이 어떻다? 일정하다. 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 쌀이 덜 익어서 딱딱해지는데 그 이유는 기압이 낮아 끓는 점이 낮아져 물이 100도씨 이하에서 끓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 오른쪽 그림은 고체 물질 A부터 D의 가열 곡선을 나타냈는데요. 같은 물질인 거는 결국에는 끓는 점이 같은 A하고 C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같은 열원으로 가열했었을 때 A와 C가 서로 끓는 점이 동일해서 같은 물질이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1번 옆에 실력 탄탄 그린 가와 나는 소금물의 가열 곡선하고 냉각 곡선이래요. 다는 고체 나프탈렌, 고체 파라디 클로로벤젠의 혼합물의 가열 곡선이에요. 자, 보면은 순물질인 거는 상태 변화 온도가 똑같은 B, C, E, F가 순물질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고, 혼합 비율에 따라 상태 변화는 온도가 달라지는 거는 결국에는 이 A, 그 다음에 D, G 혼합물에 해당이 되겠죠? 틀렸죠? 겨울철 자동차의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는 까닭은 어는 점이 낮아지는 현상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 가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에탄올이 물에 비해 잘 얼지 않는 까닭은 그쵸? 바로 아니에요. 에탄올이 물에 비해 잘 얼지 않는 까닭은 순물질에 어는 점이 낮은 거니까 혼합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죠. 그쵸? 낚일 뻔했네요. 그죠? 댐낫을 사용하는 거는 고체 물질에 혼합 물질이 녹는 점을 낮아지는 요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탄올 수용액이 물에 비해 잘 얼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가 맞는데 에탄올도 순물질이고 물도 순물질이기 때문에 이쪽 4번이라고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을 넣고 끓인 후에 입구를 고온박이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일부는 여기는 물이 차 있고요. 이 빈 공간에 물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가득 채워진 이 상태가 되는데 여기다가 찬물을 부어버리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여기를 채우고 있던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물로 변해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수증기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플라스크 내부 압력이 감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기체 양이 줄어들면서 플라스크 내부 압력이 낮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압력이 낮아지니까 100도씨 이하인데도 물이 끓어버려요. 따라서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가 액화가 되는 거 맞고 내부의 압력이 그래서 낮아지고요. 수증기 양이 줄어들어서 플라스크 내부의 물이 다시 끓는 것도 맞고요. 물의 끓는 점하고 압력 사이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플라스크 내부에서 끓고 있는 물의 온도는 100도씨가 아니라 이미 가열을 안 했기 때문에 100도씨 이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5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